시장에서 수익을 찾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고수입니다. 트레이더들은 한눈에 여러 정보를 보고 정밀한 타점을 잡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피땀 흘린 자산을 투자함에 있어서 근거가 많이 보이는 자리에서 이렇게 매매를 한다면 그만큼 안정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인데요. 종합적인 정보로 시장을 조망하는 것이야말로 승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자, 이런 좋은 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일목균형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차트에 일목균형표 추가해 보셨나요? 지금 이 차트를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이 지표가요, 구성 요소가 한 번에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개념을 알다 보니까 일반적 해석에 오류를 범하실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 구름대라고 하는 구간 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죠. 자,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은 구름대가 지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여기가 지지겠거니 하고 매수를 했더니 하락 이탈이 나오는 모습이죠. 그리고 하락할 때 보니까 구름대의 저항을 매번 맞는 모습인데 대충 이쯤에서 저항받겠거니 생각해서 매도 숏 포지션에 진입했을 때 어떻습니까? 돌파해버리죠. 하지만 이런 일목균형표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시장의 흐름을 예상하는 정말 새로운 안목이 열립니다. 이만큼 매력적인 지표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초보분들부터 숙련된 트레이더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목균형표의 기본 원리부터 이를 이용한 실전 매매 전략까지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여러 번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실 겁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말씀드리기 앞서 지금 보시는 차트 화면은 트레이딩뷰라는 글로벌 차트 플랫폼이고요. 누구나 무료로 가입하셔서 일목균형표 설정할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목균형표는 일본의 일목산인이 개발한 지표, 이분의 본명은 호소다 고이치입니다. 한일자, 눈 목자를 써서 말 그대로 한눈의 흐름을 본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런던 출신의 금융 애널리스트이자 이치모쿠 차트의 저자인 니콜 엘리엇은요, 글로벌 시장에서 일목균형표를 서양에 전파한 전도사입니다. 그녀 역시 일목균형표가 한눈에 시장의 모든 균형을 보여준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일목균형표는 총 5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환선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컨버전 라인이라고 하고요. 형성되는 원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차트에 보시면 현재 캔들이 보이죠. 이 현재 캔들을 포함해서 총 9개의 캔들, 이 캔들들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모두 더해요. 그리고 2로 나누어서 만들어지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단기적인 기간 내에 평균값을 반영하는 선이겠죠. 차트의 파란 선이 바로 전환선입니다. 전환선의 길이값이 9인 이유는요, 과거 일본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1.5주간의 거래 동향을 참고했기 때문에 9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전환선이 위로 오르면은 상승 추세로 해석하고 아래로 떨어진다면 단기적인 하락 추세로 해석하면 됩니다. 두 번째, 기준선이 있습니다. 기준선은 전환선과 원리가 똑같습니다. 다만 전환선이 최근 캔들 9개를 반영했죠. 기준선은 9개가 아니라 총 26개의 캔들을 반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수치 26은 뭘까요? 과거에 주 6일 동안 일했던 일본 증시의 한 달 거래 일수가 바로 26일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한 달간의 추세를 파악한다는 거죠. 중기적인 흐름을 판단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전환선과 기준선은 판단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두 선 간의 교차를 통해서 흐름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단기선인 전환선, 파란색 선이 기준선인 갈색 선을 상향 교차하는 구간이 나오죠. 이것을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단기 평선이 장기 평선을 골든 크로스 하듯이 이러한 흐름은 가격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후 흐름을 보시면 우상향하는 걸 알 수 있죠. 반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향 돌파,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추세가 하락 전환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세 번째 구성 요소, 선행 스팬입니다. 이 지표는 미래의 흐름을 반영하는데요. 따라서 영어로는 리딩 스팬이라고도 부릅니다. 선행 스팬은 2개의 선으로 구성됩니다. 두 선의 형성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은 전환선과 기준선을 더해요.
그리고 2로 나눈 값을 현재보다 26개 캔들 앞에 선행한 선입니다. 두 번째 선행 스팬은요, 전환선 기준선과 계산값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반영하는 캔들의 개수가 52개예요. 이 값을 계산해서 26개 앞에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선행 스팬 1, 2가 이렇게 나와요. 이 두 선 사이에 형성된 영역이 뭐다? 이게 바로 구름대입니다. 그 유명한 네 번째 구성 요소가 되겠는데요. 전형적인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가격이 지금처럼 구름대 위에 있으면 구름은 강한 지지선이 됩니다. 반면에 차트를 조금 돌려보면요. 가격이 구름대 아래에 있을 때는 어떤가요? 구름은 강한 저항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요, 가격의 흐름에 따라서 구름대의 두께도 달라집니다. 보시면 이런 구간은 굉장히 얇은데 가면 갈수록 두께가 두꺼워지는 게 확인되죠. 두께로 뭘 확인하는지 정의해 드릴게요. 구름대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시장의 변동성과 추세가 강하다는 걸 의미하고요. 반대로 얇으면 시장 변동성이 떨어진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구름대의 색상이 다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뉘어지는데 선행 스팬 첫 번째 선이 두 번째 선보다 위에 있으면 양운 구름이라고 하고요. 선행 스팬 첫 번째 선이 두 번째 선 아래에 있을 때는 음운이 만들어집니다. 주로 첫 번째 선이 더 단기적인 흐름을 반영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상승하는 추세에서는 주로 양운이 나오고요. 반면에 하락 추세에서는 음운이 나오는 경향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차트의 녹색 선인 후행 스팬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레깅 스팬이라고 불립니다. 후행 스팬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보시면 현재 캔들의 차트가 이런 모양으로 펼쳐져 있는데 후행 스팬 보시면 모양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종가를 26개 캔들 뒤로 이동해서 선으로 연결했을 뿐이에요. 단순히 지연만 시킨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과거 26개 캔들 전에 가격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 가격과 지연시킨 현재 가격을 비교하는 거예요. 따라서 후행 스팬이 캔들보다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으면 매수세가 강하다고 해석하고 캔들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매도세가 강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지금은 차트가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재가가 26개 캔들 전 가격보다 높게 있겠죠? 그래서 후행 스팬이 위에 있는 겁니다. 상승 추세가 강하다고 해석하고 반대로 후행 스팬이 캔들 아래쪽에 있으면 현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매도세가 강하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일목균형표의 모든 요소를 이해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각 요소들을 가지고 실전 매매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살펴보시죠.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15분봉 차트입니다. 일목균형표는 분봉 초단타부터 일봉과 주봉, 스윙, 그리고 월봉, 초장기 매매까지 모든 타임프레임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주식과 코인 가릴 것 없이 모든 자산시장에서 적용이 가능한데 특히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열리는 코인 시장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죠. 보시면 굉장히 흐름이 지저분해 보일 거예요. 일목균형표 지표 설정 탭에 들어가서 먼저 레깅 스팬을 잠시 지우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에서는요, 제일 먼저 구름대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구름대에 대해서 팁을 조금 드릴게요. 구름대가 현재 캔들 기준으로 26개 앞에 형성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면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 당시 26개 캔들 앞에 구름대가 미리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가격이 나중에 하락해서 조정이 나올 때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는 평균 값들이 반영돼서 일정한 지지선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일정한 상방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26개 캔들 이후에는 눌림목이 나왔을 때 당시 고점 캔들이 만들어낸 구름대 영역에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돼서 고점 형성하고 이후에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패턴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럼 힌트가 나옵니다. 눌림목 영역에서 매매를 하려면 구름대를 참고하면 되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와요. 이게 이해가 되신다면 공부를 잘 하신 겁니다. 반면에 흐름을 살펴보시면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하방으로 크게 저점이 나오죠. 웅덩이가 파였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26개 캔들 앞에 미리 이러한 매물대 라인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면 향후에 과거 저점 캔들이 만들어낸 매물대 저항에
부딪힐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되돌림 반등에서 재차 하락 구간을 찾을 때 역시 구름대를 참고하면 되겠구나, 이런 대형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름대는 매물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죠. 가격이 구름대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죠. 이런 구간에서는 포지션을 진입하지 말고 보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구름대 내부는 매물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름대 근처에 가격이 이렇게 왔을 때 결국에 위로 터지든 아래로 터지든 크게 움직임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을 땐 어디로 갑자기 움직일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에 뜻하지 않은 손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을 보류해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예측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간을 잘 보세요. 여기서 구름대 위로 양봉이 터지면서 강하게 반등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구름은 지지선이 돼요. 이후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가격이 눌릴 때마다 구름대 상단 근처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볼게요. 쭉쭉 보시면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상단에 닿을 때마다 지지를 받아주고 반등이 나온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상승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가격이 구름대 아래에 빠져 있을 때는 어때요? 구름대는 저항선으로 작용을 해요. 흐름을 한번 살펴보죠. 하락 추세에서 중간중간에 반등이 이렇게 나오지만 어떻습니까? 구름대에서 막히고 다시 내려가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매매 원칙은 간단해요. 구름대 위에서는 매수 관점, 구름 아래에서는 매도, 숏 포지션 관점, 이게 기본 원리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구름대 안에 있을 때는 매매를 보류했다가 구름대 위로 돌파가 나왔을 때 구름대 상단선의 지지를 받고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많은 분들이 아는 내용이고, 이제 전환선과 기준선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 선은 계산이 동일하지만 기간만 달라요. 추세를 판단하게 해주는 선이죠. 이 두 선 간의 교차 신호가 가격의 흐름을 파악하는 열쇠입니다. 직접 확인해 볼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파란색 전환선이 갈색 기준선을 교차해서 뚫고 올라간 모습이에요. 이걸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고 일목균형표에서는 호전이라고도 합니다. 이 신호가 나오면 상승 추세의 전환으로 해석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러한 교차 신호는 구름대와 함께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전환선 기준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이후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가격이 구름대를 상향 돌파하는 자리가 나왔죠. 보이시죠?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매수 신호입니다.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차트를 돌려볼게요.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양운대로 바뀌고 구름대를 지지받고 반등하는 상승 추세가 꾸준히 나옵니다. 반대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구름대가 두꺼워지고 있죠. 이렇게 잘 가다가 횡보세로 전환이 되면서 구름대가 거의 없어져요. 매물대가 얕아졌다는 소리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차트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전환선이 기준선을 하향 교차한 모습이 보이죠? 여기 데드크로스가 나왔고 동시에 구름대를 이탈한 모습이에요. 자, 이건 뭐라고 했죠? 강력한 하락 신호로 본다. 이후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쭉쭉 우하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후행 스팬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기준으로 26개 캔들 뒤에 그대로 형성되는 선인데요. 앞서서 원리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후행 스팬에 독특한 해석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후행 스팬이 뒤로 밀려났기 때문에요. 여기 앞에 보이는 캔들과 겹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후행 스팬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이렇게 캔들이 모여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 후행 스팬이 캔들이 밀집된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승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후행 스팬 앞에 캔들이 없는 빈 공간이 제법 있죠. 이럴 때는 이쪽으로 쭉 뻗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쭉쭉쭉 상승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캔들이 밀집된 구간까지 뻗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후행 스팬은 하락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 결정적인 힌트를 줘요. 잘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은 후행 스팬이 캔들 벽을 만나고 있잖아요. 자, 이제 흐름을 살펴볼게요. 이제 벽을 만나서 못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벽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위쪽에 빈 공간으로 진입이 됐죠. 게다가 전환선과 기준선이 골든 크로스했고 구름대 위로 가격이 올라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말 강력한 상승 신호죠.
따라서 추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고 이후 흐름이 시원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후행스팬의 경로를 예상할 때 앞에 있는 장애물을 함께 참고하면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성요소와 활용법을 알아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활용법도 물론 있습니다만 시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실전 사례를 살펴볼 건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일목균형표의 사용법과 원리를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투자 노하우가 집대성되어 있는 트레이딩 비법서 전자책이 있습니다. 여기 자세하게 일목균형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 무료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이제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차트 비트코인 15분봉이고요. 매수 포지션부터 살펴보죠. 일단 가격이 구름대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지금은 구름대 내부에서 횡보를 한 가격이 구름대 위쪽과 아래쪽을 넘나드는 횡보 구간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구간은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관망을 했다가 돌파 구간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조금 돌려볼게요. 박스권을 돌파하는 구간이 여기 나왔는데요. 강한 양봉 추세가 나오면서 앞선 박스권의 고점도 돌파했고요. 그리고 전환선이 기준선을 골든 크로스한 모습이 보이죠. 구름대도 상향 돌파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하면 매수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추가적으로 후행스팬의 조건까지 만족한다면 신뢰도가 더 높아집니다. 후행스팬을 보니까 캔들을 넘어서 상단 빈 공간으로 올라온 모습이죠. 이 조건까지 지금 모두 충족하고 있으니 매수 진입 타이밍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근처에서 매수에 진입하고요. 손절은 어디다 두느냐? 구름대 상단에 둡니다. 가격이 다시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면 추세가 깨졌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익절은 어디에서 할까요? 익절 가격은 딱 정하지 않고 가격이 전환선을 이탈할 때 익절하면 됩니다. 이후에 흐름을 살펴볼게요.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환선도 따라 올라오는 모습이죠. 이 전환선이 손절 기준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흐름을 잘 보셔야 되고요. 지금 차트를 보면 매수한 시점으로부터 어느 정도 올라갔고 이후에 전환선 아래쪽으로 음봉이 나오면서 이탈이 난 모습입니다. 여기서 익절을 하면 되겠죠. 여기는 상승폭이 크지 않아서 거의 본전 익절이 될 것 같은데요. 이후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전환선, 기준선, 데드크로스가 나왔죠. 그리고 조금 더 볼게요. 가격이 구름대에 지지받고 다시 반등하거든요. 그 이후에 골든크로스가 다시 한번 나오는 모습이에요. 바로 여기가 타점이 되고 후행스팬도 빈 공간에 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에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고요. 이때도 손절은 구름대 상단에 둡니다. 이후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가격이 반등을 시작하고요. 여기 보시면 전환선 이탈된 모습이죠. 네, 여기서 매수를 했고 익절을 해당 구간에서 하니까 수익이 극대화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조금 더 흐름을 살펴볼게요. 자, 결국엔 하방이 나오는데 이걸 이용해서 반대로 매도, 숏 포지션도 활용할 수 있겠죠. 조금 더 흐름을 돌려볼게요. 자, 차트가 구름대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고 동시에 전환선과 기준선이 데드 크로스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후행스팬 역시 빈 공간으로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당시 캔들이 하방으로 갔을 때는 후행스팬이 아직 캔들 구간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조금만 더 흐름을 살펴보시면 후행스팬이 아래로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런 구간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고요. 이때는 손절을 구름대 하단선에 둬야 되겠죠. 그리고 익절은 어디다 하면 되겠습니까? 전환선을 돌파할 때 진행하면 되겠죠.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숏 포지션 진입했으니까 전환선 돌파 시점에서 익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지 않은 수익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재차 이탈할 때 다시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고 이후에도 전환선 돌파했을 때 익절이 가능하니까 두 차례의 매매가 가능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실전 매매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실전 매매 N파동 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N자 눌림목 파동에서 목표가를 잡는 원리인데요. 이 방법은요, 시간봉, 일봉, 스윙 매매에서 아주 잘 통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 비트코인 1시간봉 차트고요. 먼저 첫 번째 저점에서 상승 파동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흐름을 보시면은 강한 상승 파동이 발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횡보를 시작하죠. 자, 여기서 저점부터 고점까지의 폭을 측정합니다. 트레이딩뷰 좌측에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 탭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면 폭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확대를 해서 살펴보시면 대략 4,800달러 정도 폭이 발생한 걸 알 수 있네요. 이후 횡보가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N자라고 했잖아요. 조정이 끝난 뒤에 2차 상승이 나오는 시점을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목표가를 어디로 정하냐? 2차 상승이 시작된 지점에서 목표가는 첫 번째 파동의 폭만큼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800달러 위의 목표가를 설정하는 것이죠. 자,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구름대 상단 지지받고 2차 상승이 나오죠. 여기에 흐름을 보면 전환선, 기준선, 골든 크로스까지 나왔기 때문에 타점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서 매수에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목표가를 저점으로부터 4,800달러 위에 설정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간 설정을 해두고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 익절을 하는 겁니다. 선을 그어뒀으니까 흐름을 쭉 살펴볼게요. 결국에는 정확히 목표가 근처까지 닿고 빠지는 걸 알 수 있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예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름대 위로 크게 반등이 나온 걸 알 수 있어요. 저점으로부터 고점까지 폭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측정해보면 대략 3,400달러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2차 상승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에 저점으로부터 3,400달러 위에 목표가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제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올라오네요. 고점을 돌파했을 때 매수에 진입할 수 있겠고 저점으로부터 3,400달러 위에다가 목표가를 두면 되겠죠. 선을 설정해 두고 흐름을 살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위로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이네요. 충분히 목표가에 도달했고 우리가 익절 기준을 어디로 잡았죠? 전환선을 이탈할 때 익절하자 이렇게 기준을 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차 목표가 도달했을 때 절반만 매도를 할 수 있고 이후에 흐름이 계속 올라가면 나머지 절반은 어디서 익절한다? 전환선 이탈할 때 익절한다. 그러면 자 1차 익절은 여기, 2차 익절은 전환선 이탈할 때 훨씬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N파동을 활용하면 언제 익절해야 할지 명확한 기준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목균형표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름대 위아래를 보고 큰 방향성을 파악합니다. 두 번째, 전환선과 기준선의 교차를 통해서 타이밍을 포착할 수 있죠. 세 번째, 후행 스팬으로 보조적으로 추세 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절은 전환선을 이탈할 때 진행하고 손절은 구름대 닿을 때 진행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N자 파동의 2차 상승 목표가는 1차 파동의 폭만큼 설정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능들이 한 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처음 보면 복잡하지만 하나하나 원리를 알고 적용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무료 공유 받으실 수 있는 실전 트레이딩 비법서 전자책의 일목균형표의 자세한 예시와 설명, 매매 노하우들이 담겨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올라올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 고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